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 이번에 주문 제작을 받은 그 도장 케이스입니다. 도장 케이스고, 저는 항상 이렇게 복원이 아닌 공예품 주문 제작이 좀 특이한 게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좀 여러 개를 만들어요. 크기도 좀 다르게 하고, 색상도 좀 다르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도장을 많이 쓰지는 않죠. 은행을 가도 통장을 만들어도 뭐 사인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인감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100억짜리 건물 계약할 때 그럴 때만 쓰고 자주는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보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주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 이 도장을 보면 이렇게 그냥 반뚜덕게 생긴 것도 있고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장마다 크기가 약간씩 다르고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크기별로 샘플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각을 잡아서 만드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각을 잡을 때 타공은 어떻게 하고 뭐 이제 가죽의 두께도 좀 있어야 힘 있게 버티겠죠. 그래서 좀 두꺼운 가죽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고르신 것은 이 두 번째에 여기에 있는 이 브라운 톤을 했습니다. 사진이 약간 좀 어둡게 나왔는데요. 그걸로 선택을 하셨고 오늘 이 부분 이게 뭐냐면 가죽을 통가죽을 써서 좀 이렇게 멋스럽게 각을 잡아서 하려면은요 타공을 할 때 다이아몬드 송곳을 이용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장소를 좀 옮겼는데요. 지금 이제 네 개 중에 하나는 골라서 가져가셨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놔도 어디 서랍이나 이런 데 넣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기는 합니다. 이게 만약에 불편하시면 끈을 제거하고 여기에 스냅 단추를 달아도 되고요. 차소곡구를 달아도 되고, 그 뭐 편리한 대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도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뺄 때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면을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잡았죠. 이 모양을 잡아서 도장 크기에 맞게 제작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도장을 뺄 때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좀 홈을 내서 이렇게 파준 거죠. 어. 뭐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들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다 보면은 그 손님들이 주문 제작을 할 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색상은 무슨 톤으로 하고, 뭐, 크기는 어떻게 하고, 딱 맞게 해달라, 아니면은 도장을 바꿀 확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넉넉하게 사이즈를, 해달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뭐 그 탯줄, 아기가 태어나면 그 도장 많이 하잖아요. 기념으로. 뭐 안 쓰더라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을 잡아서 할때 이 부분의 각을 어떻게 타공을 하느냐. 여기 이제 직각을 잡아서 만들 경우에요. 이거를 알아 놓으시면은요. 가방을 만들거나 조금 큰 거 있죠. 안경 케이스, 뭐 각종 케이스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얇은 가죽은 접어서 하면 되고, 틀을 잡아놓고 조금 짱짱하고 튼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약간 두께감 있는 가죽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적당한 두께의 가죽을 지금 가져다 놨는데 일반적인 타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직으로 해야 돼요. 수직으로 타공을 해주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약간의 사선으로 타공을 합니다. 사선으로 타공을 하는 대신에 좀 이제 기울여서 타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고 타공 구멍이 두 겹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겹이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송곳을 쓰면은 좀 편리합니다. 조금만 잘라 볼게요. 그러니까 제품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그건 상관없죠. 단면만 매끈하게 해놓고 아니면 단면을 양쪽을 다 하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제품을 만든 후에 단면을 처리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타공은 재단판을 대고 치즈를 수직으로 타공을 하죠. 수직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스듬히 타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치즈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치즈의 각을 잡아서 타공을 합니다. 약간 기울여서. 수직이 아니고 약간 기울여서 바깥쪽으로. 근데 이제 공예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다이아몬드 송곳으로 각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대부분의 제품이 약 한 가죽 끝에서 디바이더를 그릴 때 3mm 정도 간격이 적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각을 잡아서 제품을 만들 때는 각을 잡아줄 때는 최대한 좀 가깝게. 그리고요, 타공을 완전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홈만 내주는 거죠, 홈만. 이 뒤에는 현재 뚫리지가 않았어요. 아, 저도 인감도장 하나 멋있게 이렇게 케이스 해가지고 100억짜리 건물 하나 계약하고 싶네요. 단추 딱 풀어가지고 꺼내서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타공을 흠집만 내놨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 또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그 흠집만 냈죠. 자국만 냈죠. 치즈 타공 구멍에 흠집만 냈어요.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흠집만 내면 됩니다. 흠집만 내면 되는데 다이아몬드 송곳을 이용해서 타공 구멍을 뚫어줄 때는 재단판이 아닌 이런 코르크판 요걸 이용해서요. 일반적인 타공은 그냥 반듯이 뚫잖아요. 수직으로 반듯이 뚫게 되는데 이렇게 각을 잡는 제품을 만들 때 그럴 때는 옆으로 타공을 해줍니다. 자, 이거 보시면 수직으로 직각으로 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쪽이 다. 그래서 이걸 얇은 송곳으로 뚫어도 되지만 바늘땀이 실 스티치가 사선으로 나오려면은 다이아몬드 송곳으로 뚫어주는 게 좋아요. 각을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수직이 아닌 가죽의 옆면으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두 겹이 겹쳐지는 겁니다. 각도를 잡고 코르크판을 깔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선으로 뚫었죠. 이런 식으로 뚫어주면 되는 거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게요. 그러니까 3mm가 아닌 3mm를 디바이더로 그리지 않고 최대한 좀 가죽 단면에 좀 가깝게 뚫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선으로 뚫었을 때 바늘이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흠집을 냈으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송곳을 이용해서 이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타공을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손의 각도나 이런 거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내가 완벽하게 바늘땀을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단면체를 한 다음에 바느질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본드로 붙여놓고 하면 되죠. 자, 그럼 바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직각으로 붙였다고 했을 때 사선 모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땀을 잘 맞춰서 이쪽에서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을 바느질을 딱 해주고 양쪽을 당겨주면 이렇게 바느질이 되는 것이죠. 이쪽 면 바느질, 이쪽 면 바느질. 이렇게요.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사선으로 타공을 해야지 이게 바느질을 했을 때 이 모양 그대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을 잡아주는 거죠. 실을 끼고 바느질을 한 후에 양쪽을 당겨주면은 이렇게 짱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각을 잡아서 타공을 하는 것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직각으로 잡고 또 하나는 직각으로 잡았을 때 수직으로 타공을 하면은 이쪽 안에서 실밥이 보이겠죠. 실이. 이렇게 하면 전혀 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바느질을 한다고 해도요. 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 또 좀 고급스러운 제품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